안녕하세요. 하이닉스의 박재승 TL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의 부제목이 KSQL DB 사용자 셀프 스트림 프로세싱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개발자분들은 이 부제목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저희가 이 과제를 원래 시작을 해서 지난 10월 달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과제를 왜 시작을 했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리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현재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 개발 리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반도체 제조 공장 내부 모습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7 체제로 무중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장비와 설비 그리고 시스템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데이터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초당 27,000건 정도 되고요. 데이터량은 54MB 정도 됩니다. 유관 시스템에서 이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또다시 가공을 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발생하는 걸 감안을 하면 여기서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이닉스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을 텐데요. 반도체 제조 수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실시간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어떤 진단하고 제어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컨셉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중앙에 있는데요. 소스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ETL, ELT 형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대규모에 있는 컴퓨터 파워를 이용을 해서 병렬 분산체로 데이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데이터 유입과 데이터 준비가 다 배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이턴시가 높습니다. 예,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유입이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카프카와 같은 메시지 큐를 두고 실시간으로 유입을 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여전히 배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그렇게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유입이 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준비가 되기 때문에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실시간 데이터를 지금 적재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유입을 하고 적재를 합니다.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기존에 유입을 하던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형태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 CDC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모습이 보편적인 데이터 플랫폼의 모습인데요. 하이닉스도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을 이와 유사하게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이름은 데이터 허브입니다. 예, 데이터 허브는 지금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허브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은 앞단에 있는 인제스천 레이어에는 앞에서 살펴본 CDC 파이프라인과 이벤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메시지 큐가 있고 DB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내부적으로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여 데이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타겟인 사용자는 실시간 구독을 하든지 아니면 온디맨드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예, 딜리버리 영역에 보시면은 H스트림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앞에서 좀 설명이 길었지만 이제 H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H스트림은 사용자 보이스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 실시간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데이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좀 쉽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컴퓨팅 자원이 잘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 정도, 데이터 임시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시스템 운영 레벨로 구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스트림 프로세싱 또한 러닝 커브가 있어서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공유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보이스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적인 통합 환경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H스트림 과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키텍처는 심플합니다. 중앙에 보시는 읍수 환경이 있고 그리고 옆에 샌드박스인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위쪽에 있는 웹 UI 형식인 H스트림 포털을 이용을 하여 접근을 합니다. 읍수 운영 환경에 있는 토픽을 샌드박스로 실시간으로 미러링을 한 다음에 샌드박스에서 사용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작, 조립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확인할 실시간 데이터를 다시 운영으로 배포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링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KSQL DB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주요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KSQL DB는 카프카 에코시스템의 한 컴포넌트이고요. 그리고 카프카 브로커와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한 3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스트림 프로세싱과 외부 저장소하고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그리고 사용자 쿼리를 볼 수 있는 머테리얼라이즈드 뷰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는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풀링으로 보는 방식이 있고 서버 단에서 내려주는 푸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저희가 KSQL DB를 채용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코드 부분은 실시간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분입니다. 컨슈머와 카프카 스트림즈, KSQL DB 각각에서 구현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KSQL DB 쪽의 코드가 가장 간결하고 무엇보다 SQL 구문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좀 더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카프카 토픽을 대상으로 쿼리를 질의를 하려면 우선 스트림이나 테이블이라는 구조체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스트림은 내부적으로 토픽과 스트럭처로 되어 있고 테이블은 내부적으로 스트림과 락스DB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H스트림에서는 스트림이라는 객체는 사용자가 원천 토픽들을 조인을 하든지 집계를 해서 새로운 실시간 토픽으로 만들어내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테이블은 실시간 데이터를 기준 정보하고 조인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준 정보성 테이블을 테이블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스트림 특징인데요. 간단하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토픽과 스트림을 운영과 개발 환경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토픽을 샌드박스 쪽으로 복제를 하고 그 복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스트림 디자이너 쿼리 에디터블한 창에서 여러 가지 쿼리 구문으로 데이터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스트림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운영으로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토픽 스트림하고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에서 검색을 하는데 저희 하이닉스에는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인 데이터 서비스 포탈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연결을 해서 해당하는 토픽의 어떤 비즈 메타라든지 운영 메타를 좀 더 풍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적으로 토픽을 복제하는 부분은 승인 없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심리스하게 바로 운영의 데이터를 개발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복제된 토픽에 대해서 스트림 디자이너에서 어떤 우리가 흔히 하는 DDL이나 DML 쿼리 구문으로 스트림을 만들고 어떤 쿼리로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조인도 많이 하지만 어떤 집계라든지 그런 펑션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SQL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펑션도 당연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토픽의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가 UDF를 따로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데이터에 대해서는 운영 쪽으로 배포 요청을 하고 이 요청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관리자가 어떤 로그라든지 사용자들이 실행한 쿼리를 히스토리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KSQL DB가 클러스터 구조이다 보니 각 서버들에 관제를 하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데모 영상을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H스트림 메인 화면이 됩니다. 왼쪽에는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픽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일단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사용할 운영 환경에 있는 토픽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한 상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말씀드린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과 연계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샘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리니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용할 토픽을 개발 환경으로 이제 복사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자동 승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요청을 했고 왼쪽에 있는 리퀘스트 창에서 내가 한 요청을 확인을 합니다. 상태는 지금 승인으로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토픽이 개발 환경에 복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고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잠시만요. 되나? 이게 옮길 수가 있네요. 다행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제된 토픽에 대해서 스트림 디자이너 화면을 왔는데요. 중앙에 에디터 커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러닝 커브가 있다 보니까 제가 튜토리얼을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시되는 쿼리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그 웨이퍼 데이터 토픽을 이용을 해서 지금 스트림으로 만들 건데요. 런을 하고 석세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부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객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트림 객체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한번 쿼리로서 데이터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블록 처리돼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려고 하는 작업이 또 스트림을 생성하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KSQL DB가 지금 현재 멀티 컬럼에 대한 조인을 지원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인을 하기 위해서 조인할 컬럼들을 하나로 컨캣으로 묶는 스트림을 지금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 웨이퍼 스트림은 준비가 됐고 장비 스트림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한번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조인할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림끼리의 조인에서는 필수 조건이 타임 윈도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퀄에서는 지금 1시간 안에 데이터를 조인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웨이퍼의 모듈별로 지금 계측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용자가 사용할 최종 데이터라고 보고 이제 최종 스트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스트림을 다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 운영에 배포를 하면 되는데요. 개발 환경에서 보면 내가 만들었던 스트림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에 대해서
운영으로 배포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까 좀 개선 사항이 도출이 되었는데, 사용자는 결국에는 맨 마지막 스트림만을 원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운영 배포하는 요청은 이렇게 중간 워킹 스트림까지가 아니라 맨 마지막 스트림만 배포를 하면 내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스트림도 같이 배포되도록 지금 개선 사항이 투두 리스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스트림에 대해서 어떤 메타 정보를 지금 입력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요청을 하면 관리자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럼 관리자는 일단 먼저 접수를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접수를 담당자로 저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승인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일단 5개 스트림에 대해서 DDL 구문을 확인을 합니다. 네, 이상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승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운영 환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5개의 스트림이 보입니다. 그럼 메뉴에 있는 것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최종 토픽이 될 텐데요. 보시면 상세 정보를 보시면 스트림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DDL에 대한 정보, 매핑되어 있는 토픽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스트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리니지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H스트림을 한 사이클로 사용하는 걸 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H스트림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을 기대합니다. 사용자가 손쉽게 셀프 서비스로 실시간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실시간 데이터를 본인 비즈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서 좀 더 가치를 높이고, 이런 활동들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 적시성으로 인한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용자가 만드는 실시간 데이터들이 우리 전사에 에셋화 되어서 좀 전에 보셨던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사용자들에게 공유되고 재활용되는 그런 생태계를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즈 케이스인데요. 실시간 데이터 유즈 케이스는 보편적인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실시간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하는 유즈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라우드 딕션은 저희 제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량 패턴을 미리 인지를 해서 인터락을 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분석 쪽에는 우리가 ML이나 DL로 만든 분석 모델을 운영에 적용을 시켜서 실시간 데이터로 바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의도치 않은 어떤 유즈 케이스인데,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최종적으로 운영에 배포할 목적이 아니라 지금 돌고 있는 운영의 실시간 데이터를 샌드박스로 미러링 시킨 다음에 거기서 임시성으로 데이터 패턴을 본다든지 어떤 집계를 본다든지 이런 쪽에 많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에는 사용자가 접근을 위해서 인증키를 받았어야 했고, 또 사용자는 컨슈머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짧게는 하루가 걸리고 이제 며칠이 걸렸던 그런 작업들인데요. H스트림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작업들이 빨라졌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과제는 CNC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기술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Ksql DB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흔히 말하는 삽질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하나 이슈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H스트림 포탈 환경이 우리 하이닉스의 파스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웹 브라우저가 있고 뒷단에 있는 백단을 파스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개발하고 운영할 때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파드 하나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스트림 디자이너 환경에서 어떤 쿼리를 조회를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서브에서 클라이언트로 계속 데이터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을 처음에는 웹소켓으로 생각을 했다가 어차피 양방향 통신이 아니라 단방향 통신이니 스프링 웹플럭스에 있는 SSC 에미터를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 환경에 오픈을 하고 파드를 늘리는 순간 에미터가 없다는 그런 에러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트림 디자이너에서 런을 시킬 때 두 번의 요청이 날아가는데요. 하나의 요청은 백단과 브라우저와의 통신을 막기 위한 에미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요청이 KSQL DB API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그 요청이 날아가는데요. 이게 각각 다른 파드로 날아가게 되면은 데이터를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SSE 에미터를 쓰고 있는 페이스북의 사례를 참조를 했는데요. 거기서 레디스 펍섭을 이용을 해서 쿼리를 날리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모든 파드들이 에미터드의 퍼블리셔와 컨슈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단 펍으로 레디스 쪽으로 사용자 정보를 날립니다. 그러면 동시에 모든 파드들이 사용자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에미터를 개설했는 사용자 정보와 동일한 파드가 그 일을 진행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뭐 짧게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KSQL 라이센스 부분이라고 있었는데요. KSQL 오픈소스를 활용을 했고요. 이 부분은 크게 컴플런트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좀 더 운영 면에서 어떤 장애 대응이라든지 이제 그런 면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구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오픈했는 부분은 오픈 소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양이 크면 시스템이 늘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H스트림은 어떤가요? 그 보셨던 그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초당 한 27,000건이면은 일별로 계산하면은 한 4.6테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실시간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라 함은 발생 시점에 뒷단에 트리거링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장을 하게 되는 그 빅데이터 플랫폼 기존의 레이크, 이제 그쪽에는 물론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SK 하이닉스 박재승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